안녕하세요.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. 자, 이번 영상은 이제 1월 31일. 이게 또 연휴가 길다 보니까 내일이 이제 또 금요일이에요. 하루 열리고 또 이틀 쉽니다. 그래가지고 그거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, 일단 미국 장이 우리 연휴 중에 좀 변동이 있었죠. 좀 심했어요. 엔비디아가 꽤나 급락을 했다가 아직은 좀 버티는 그런 모습이고, 오늘도 장전 흐름은 좀 괜찮거든요. 미국 선물이 일단 0.5% 가까이, 0.6%, 65% 상승 중이고, 테슬라, 그 다음에 뭐 이제 양자 쪽도 그렇고, 원전 쪽, 뉴스케일 파워랑 오클로, 이런 애들도 좀 상승이 보이는 모습입니다. 그래가지고, 엔비디아 급락했던, 뭐 당연히 다들 알고 계시는 딥시크 이슈로 갖다 이제 좀 하락을 했는데, 반도체 쪽은 일단 엔비디아가 회복을 하진 못했어요. 당연히 이게 그 공포감이 있고 아직 뚜렷하게 밝혀진 내용은 아니다 보니까, 그래서 그거는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도 오늘 밤중에 어떻게 돌리나. 자, 그리고 미국 연준 기준금리 일단은 동결이 나왔어요. 이번에 이제 인하를 했으면 좋겠지만 사실상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았죠. 그래서 결국엔 동결이 나왔고, 연준 인플레 확신에 대해서 좀 줄어들었다. 이거는 근데 이제 또 트럼프 입장에서는 살짝 기분이 나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. 그래서 트럼프가 또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는 했는데, 일단은 뭐 분리되어 있는 그런 집단이기도 하고 해서 인플레에 대한 확신이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. 그리고 트럼프는 이게 이제 자신이 취임하고 나서 대통령 되고 나서 첫 금리이다 보니까 좀 인하를 원했겠죠. 원했을 텐데, 이 부분은 좀 이제 뭐 뒤에 또 FMC 파월이랑 부딪힐지, 근데 뭐 어차피 크게 막 치고받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는 아니기는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실제로 조금은 진정하는 부분인 것 같고, 자, 주간 일정에 대해서 오늘 이제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, 실적 발표가 이제 나오고 실적은 조금 안 좋았던 것 같아요. 사실상 이제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좀 많이 줄어드는 그런 흐름이다 보니까, 대신에 일론 머스크가 좀 언급했던 내용들이 이제 테슬라를 조금 돌려놨던 것 같기는 합니다. 그래가지고 요거 테슬라는 아직은 흐름이 뭐 무너지지도 않았고, 뒤에 좀 나올 수 있는 이슈들이 워낙 많은 것 같기는 해요. 그 다음에 뭐 내일, 이제 오늘 뭐 밤이 되겠죠. 애플, 구글, 알파벳 등 빅테크들 실적이 주르륵 나오고,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2월 26일입니다. 요거는 조금은 더 중요하게 추적해야 될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이제 연휴 중에 가장 컸던 건 이제 딥시크 AI 쪽이기는 한데, 이게 이제 결국 반도체, 전력망, 원전 이쪽에 좀 영향을 주는 거죠. 그래가지고 ASML 가성비 중국 딥시크 때문에 이번에 파문이 있었고, 굿 뉴스다. AI 단가 좀 낮아져야 한다. 이런 것들은 이 전 영상에서 좀 설명드리긴 했지만, AI 학습을 사용하는, AI 자체를 좀 활용하는 분야들은 호재로 좀 작용할 수 있겠죠. 큰 흐름에서.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시장에서 가장 부각되는 거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랑 AI가 결합해서 이제 좀 활용하는 부분인데, 그런 AI를 좀 쓰는 분야들은 조금은 더 좋을 수 있는, 근데 뭐 획기적으로 갖다 막 좋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. 그래도 이런 뉴스가 있다 정도고, 중국은 GPU 우회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다. 그리고 이 뒤에도 우회해서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. 국내 반도체 업계도 촉각. 기본적으로 지금 반도체 쪽은 좀 좋은 뉴스 흐름은 없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백악관, 중국 딥시크, 국가안보 영향 검토 중 해가지고, 중국 관세 부과에 대해서 좀 빨라지나, 이런 거는 미중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, 실제로 딥시크를 규제를 안 하더라도 다른 흐름에서 중국에 대한 규제는 계속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. 반도체 쪽 규제가 나올 수도 있고. 그래서 이번에 딥시크는 그 개인정보를 좀 과하게 가져가기는 하더라고요. 저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했는데, 개인정보를 좀 너무 탈취를 하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안 하기는 했습니다. 그리고 뭐 실제로 막혔죠. 이제 중국 그 전화번호 있어야지 가입되는 걸로. 그리고서 미국 AI 차르, 딥시크가 오픈 AI 모델을 학습에 이용했다. 지식재산권 도용 의혹 제기. 딥시크가 챗 GPT 뺏긴 증거 있다. 오픈 AI 합성 데이터 활용 방지 예고. 마이크로소프트, 중국이 오픈 AI 데이터를 무단으로 수집했을 가능성이 있다. 근데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좀 밝히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. 실제로 갖다 밝히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,
만약에 지금 이게 진짜로 무단 수집, 즉 지금 요 내용들이 딱 그거거든요. 오픈 AI GPT, 오픈 AI 학습, 오픈 AI의 모델, 뭐 GPT-4든 해가지고 GPT 모델을 학습을 시켰다면은, 우리 AI가 지금 보통 대부분이 맨 바닥에서 맨 땅에 헤딩해가지고 학습시켜서 막 탑을 쌓아 올리는 그런 게 이제 기본이라면은, 지금 여기서 내세우는 어필하는 부분은 딱 그거죠. 어느 정도 올라온 쌓아있는 탑에 대해서 지금 딥시크에서 학습을 시킨 거다. 즉 맨 땅에서 학습시켜서 쌓아 올린 지금 저 AI가 아니라 이미 학습을 해서 압축되어 있는 정보 GPT를 학습시켜서 뺏어간 거다. 좀 뺏어갔다라는 표현보다는 요 이제 뭐 좀 모방한 거죠. 사실상 그렇게 되면은.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좀 언급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또 국가가 중국이다 보니까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이 딥시크 영향력이 지금 상당히 큰 상황이고, 오픈 AI 소프트뱅크랑 최대 36조 투자 협상. 이거는 일단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 쪽에 엮이는 거는 그 지분 투자 때문이긴 하거든요. 그래서 시장에서 오픈 AI랑 직접적으로 엮이는 종목은 좀 드물고, 마이크로소프트를 통해서 협업하거나 하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오픈 AI 뉴스 붙으면은 같이 재료로 좀 움직이고 했는데, 이런 거는 나중에라도 혹시나 좀 뭐 관련주들이 소프트뱅크 관련주로 뭐 좀 갈아탈 수도 있으니까 생각은 해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중국 알리바바 AI 모델 발표했고, 그게 챗 GPT, 그 다음에 이제 뭐 딥시크, 그 다음에 그 메타의 라마, 이 애들보다 능력이 더 좋다, 이런 것도 주장하기도 했어요. 자, 그래서 일단은 시장에서 AI 관련 얘기들이 좀 돌고 있고, 일단 딥시크 관련주들은 좀 직접적으로 탁 하고 엮이는 거는 없는 것 같기는 합니다. 그래도 혹시나 그래가지고 GRT가 지금 좀 뉴스가 많이 돌기는 해요. 그래가지고 GRT가 이제 딥시크 AI 컴퓨팅 그쪽 센터에 낭조 정보라는 곳이 고성능 AI 뭐 클러스터 공급을 하고 있고, 그 낭조 정보에 여기 GRT가 이제 과거 2024년이죠. 작년에 뭐 167억 정도? 7억 뭐 AI 서버 열관리 제품을 좀 공급했다. 그래서 낭조 정보가 이제 그 딥시크 핵심 파트너, 이렇게 해서 좀 시장에서 부각을 시킬까 싶기는 한데, GRT가 좀 종목이 멀쩡하지는 않아요. 그래서 이런 중국향 GRT, 황정그룹, 그리고서 중국에서 이제 뭐 반도체 키워드 엮이면은 피델릭스, 이런 애들이 좀 반짝반짝 하긴 하는데, 일단은 딥시크 관련주로는 GRT가 뭐 뉴스로 뭐 단기적으로 좀 반짝 시킬지, 대신에 이 종목이 멀쩡하고 좀 탄탄한 그런 기업은 아닙니다.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일단은 딥시크 관련주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두면 될 것 같고,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네오리진, 요 종목이 알리바바 키워드로 좀 엮였었어요. 알리바바로 네오리진이 아마 특징주 붙였던 걸로 기억하는데, 요렇게 키워드가 좀 있었고, 얘도 근데 종목이 좀 멀쩡하진 않죠. 일단 시가총액이 200억입니다. 이런 거는 뭐 당연히 좀 조심하시는 게 좋고, 그거랑 글로벌 텍스프리, 이거랑 딥노이드, 그 다음에 오픈베이스, 이런 애들이 보통 알리바바 키워드를 좀 엮기는 했었어요. 그래가지고 저게 성능이 진짜 얼마나 좋을진 모르지만 우선은 저런 내용을 통해서 부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두는 내용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건강한 좀 멀쩡하고 탄탄한 종목이 없어서 매매를 하더라도 시장에서 좀 테마가 형성되나 그런 것들을 보고 하거나 아니면 비중을 좀 많이는 못할 것 같아요. 시가 막 이렇게 접근을 할지 안 할지도 뭐 아침 갭에 따라 좀 다른데, 우선은 요 정도가 좀 시장에서 관련주로 엮을 수도 있겠구나 정리해두고,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퍼플렉시티랑 협력 AI 신사업 본격화. 그래서 얘는 이제 오징어 게임 들어왔다. 근데 차트가 지금 좀 무난하기는 하죠. 일정 구간 좀 내려와서 버티는 그런 구간입니다. 근데 이제 저런 뉴스 퍼플렉시티 키워드로 또 반짝시키나, 그리고 퍼플렉시티가 뭐 틱톡 인수 그런 뉴스도 좀 같이 붙여놓기는 하더라고요. 그래서 오징어 게임 2로 갔다가 슈팅을 좀 엮어서 만들어 놓고 쭉 밀렸어요. 밀려있는 자리고 전저점 주변이라는 거, 이건 좀 차트 관점에서는 메리트는 좀 있는. 자,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언급들도 있었는데, 마이크로소프트 틱톡 인수 협상 중이다.
틱톡 인수에 대해서 계속 얘기는 나옵니다. 근데 얘네가 이제 좀 다른 쪽으로 튈지는 모르겠는데, 트럼프 틱톡 인수 30일 안에 결정하겠다. 첫 방문은 이제 자기가 좀 사우디가 될 수도 있다. 뭐 이런 거는 이제 중요하진 않죠. 퍼플렉시티 AI 미국 정부의 틱톡 지분 50% 넘기는 합병 제한. 그래서 틱톡 관련주로는 일단 시장에서는 모비데이즈 얘가 보통 좀 대장을 하기는 합니다. 그래서 최근에 좀 차트가 묘하기는 하죠. 일정 구간을 좀 잘 버티면서 옆으로 기는데, 일단은 틱톡이 과연 그냥 미국에서 퇴출할지, 아니면 미국에서 지금 사업을 이어가려면은 뭐 지분을 넘기든 뭔가를 하기는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. 그리고 트럼프는 계속 SNS 좀 재미 봤던 것도 있고, 사실상 틱톡 CEO가 트럼프를 몇 번 좀 찾아갔었죠. 그래서 그것들과 함께 계속 트럼프도 좀 좋게 어필을 하는 부분은 있는데, 이런 식으로 막 기업들 뭐 테슬라도 찌라시는 좀 나오고 있고, 테슬라, 오라클에서는 일단은 좀 공식적으로는 아니다 라고는 했지만, 대부분 기업 인수합병이 그 마무리 지어지기 전까지는 보통 뒤에서 그렇기는 해요. 진행이 되다가 완벽하게 도장 찍기 전까지는 실제로 진행 중이더라도 우리 진행 중이지 않다, 사실 무근이다, 이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딱 도장을 찍죠.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나올지, 일단 틱톡 키워드가 있고, 백악관 트럼프 집권 1기 때처럼 완전한 북한 비핵화 추구할 거다. 그래서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는 북이 뭐 추구는 할 수 있겠지만 북한 측에서 이제 좀 대화를 긍정적으로 나오냐 마냐인데, 얘네가 이제 좀 슬쩍 배고플 때가 되기는 한 것 같거든요. 최근에 뭐 이제 미사일도 쏘고 뭐 하는데, 그래서 북한 관련해서 뭐 또 저런 내용이 이제 일신석재, 모나용평, 최근에 모나용평이 밑에서 대북 이슈 나올 때마다 좀 대장을 하고는 있습니다. 일신석재도 전고점 이 구간을 일단 좀 쌍바닥 잘 지키면서 움직이고 있고, 대북주들은 또 트럼프 뉴스가 툭하면 좀 툭툭 튀어나오기는 해요. 그래가지고 철도도 그렇고, 그 다음에 개성공단, 일신석재, 모나용평, 뭐 아난티부터 해가지고 대하 TI, 부산산업, 신원, 인디에프 등 대북 이슈는 이런 걸 좀 역나. 그리고 트럼프 반도체랑 철강 수입의 관세, 우리나라랑 이제 대만 겨냥. 그래서 둘 다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, 이제 뭐 반도체는 우선은 조금 상황을 더 봐야 될 것 같아요. 엔비디아가 결국 회복을, 저게 이제 지금까지는 진짜 딥시크가 발표한 게 첫날에 일단 공포감이었는데, 그게 진짜냐 아니냐에 따라서 GPU의 수요가 확 줄어들 수도 있는 거고, 근데 줄어들더라도 투자가 아예 멈추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. 애초에 뭐 10만 대, 뭐 5만 대를 할 거를 뭐 2,000대로 줄였다. 그러면은 5만 대로 그대로 하면은 더 좋은 결과, 2,000대로 뽑아낸 결과보다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하는 건 또 똑같잖아요. 그래가지고 그런 걸 생각했을 때 뭐 투자가 그냥 갑자기 탁 하고 멈추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, 일단은 뭐 악영향인 뉴스도 있고,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보통 HBM 관련 주들이 엔비디아 향이죠. 그래서 엔비디아가 하락하면은 그런 것 좀 영향을 받습니다. 그래서 하이닉스는 최근에 얘는 좀 추세는 꽤 괜찮았던 것 같은데 움직임이 좋아요. 좋은데 저 엔비디아 밀린 게 조금 아쉽지 않나? 그거랑 뭐 한미반도체부터 해서 반도체 악영향 줄 수 있고, 철강 수입도 우리나라를 타겟하면은 안 좋고, 다른 국가 철강에 대해서 뭐 규제한다 하면은 좀 반응을 하기는 하죠. 그래서 철강주들은 툭하면 트럼프가 또 쥐고 흔들기도 해요. 그래서 하이스틸, 신스틸 이런 위에 있는 애들이 좀 끼가 좋고, 넥스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대왕고래, 뭐 시추, 석유 시추 이런 거랑 좀 같이 엮였던 것 같기는 합니다. 저것도 일단 좀 안 좋아 보이는 뉴스이긴 하는데, 혹시나 뭐 또 타 국가에 대해서 철강 관세 같은 것도 얘기 나오면은 반대로 부각될 수 있다는 거. 그리고 오늘은 이제 테슬라 주가가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아요. 자율주행의 눈, 라이다 시장 연평균 35% 고성장 전망 이런 것도 있는데, 테슬라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시간에 하락 해가지고 4% 상승 마감, 이게 좀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런 내용을 했었죠. 실적은 당연히 좀 안 좋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로보택시에 대해서 올해 말에 좀 출시 예상을 한다, 일론 머스크가. 그리고 규제 당국이 승인하면은 2026년부터 양산 돌입할 거다. 그거 플러스 로보택시가 성공을 한다면은 향후 5년 내 테슬라 시총 15조 달러. 지금 1점 몇 조로 알고 있거든요, 얘가. 근데 이제
그만큼 미래를 보는 거죠. 근데 이게 또 불가능하다라고 좀 생각하기는 조금 그런 게, 이 15조 달러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보다 더 커질 수 있는 부분은 자율주행 섹터에 대해서 그 자율주행 자체 기술력을 테슬라를 따라갈 수 있는 기업이 일단 없어요. 그리고 저는 그 자동차는, 이제 전기차는 전기차 생산도 생산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자율주행 기술이 얼마나 디테일하게 접목되냐, 이거라고 생각하는데, 그 기술을 테슬라가 지금 못 따라가잖아요. 테슬라 기업을. 그리고 테슬라에서 FSD에 대해서 FSD 라이센스를 다른 자동차 기업에도 이제 뭐 좀 판매를 한다거나 그런 식의 움직임이 이어질 수도 있겠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이라, 머스크 6월부터 완전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 시작한다, 이런 것들. 그래서 뭐 텍사스 로보택시 뭐 출시 예정, 그게 요때로 딜레이가 된 건지 아니면 원래 연초 얘기였었거든요. 근데 이제 뭐 좀 테스트 식으로 왔다가 연초에 좀 나오고, 지금 연초는 좀 지났지만 그래도 1분기 중에 뭐 나오고, 이렇게 해가지고 6월에 좀 택시 서비스 시작되나. 자, 그래서 일단 자율주행에 대한 내용이 좀 있었고, 자율주행 키워드는 SOS래. 얘가 이제 라이다 키워드가 좀 보통 엮이죠. 라이다 협약 뭐 뉴스가 뭐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, 얘는 밑에서부터 꾸준히 좀 우상향을 하고는 있습니다. 이번에 21선을 일단 이탈을 하기는 했어요. 근데 다시 좀 돌리나. 그 다음에 요 15,000원 구간이 좀 강한 저항을 만들고 있고, 퓨런티어는 좀 내려왔으면 하는데 얘는 안 내려오네요. 얘는 끼가 좀 좋고, 나이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자율주행 뭐 엮이면은 반짝반짝 하는데, 일단은 라이다 키워드로는 SOS래. 그거랑 이제 테슬라 관련 주들. 자, 그래서 요런 것들, 테슬라 관련 키워드는 좀 계속 보는데, 이제 주말 끼고 연휴 끼고 좀 얘기 나온 거는 틱톡,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요쪽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AI 인프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뭐 종배하고 넘어왔었는데, 일단은 연휴 중에 저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일단 충격은 있겠죠. 근데 충격 이후에 회복 하나는 좀 따로 보게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수페타시스는 데이터 센터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인데, 제이오 고 인수 합병 철회 키워드로 주가를 좀 이제 많이 좀 턴을 시켜놨었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는 뒤에 또 쭉쭉쭉 엮어서 올라가는지 뭐 보시면 될 것 같고, 전력망 쪽은 조금 아쉬울 것 같네요. 일단은 단기적으로 조금 뭐 충격을 받는지, 대신에 얘네들도 엔비디아랑 움직임을 좀 같이, 원전 쪽도 그렇고 묶어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. 아침에 개파락하고 바로 좀 턴시킬 수도 있지 않나. 최근에 추세 자체는 좀 강했기 때문에, 특히 현대일렉 같은 경우 수급 외국인이 1,500억, 요건 1,500억이 아니죠. 시총 16조짜리가 이제 1,550억 매수가 좀 세게 들어왔었어요. 해가지고 금요일날 프로그램 수급 뚜렷하게 좀 들어오면서 끌고 올라왔고, 신고가죠. 그거랑 LS 계열도 실적 발표 이후에. 그래서 전력망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, 아직 딥시크가 완벽하게 진짜로 GPU 이제 수요 필요 없다, 이거를 확정 지은 건 아니기 때문에, 개파락을 하고서 그래도 그날 뭐 좀 수급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물린 거 좀 돌려놓을지, 그런 곳에 이제 좀 공략 포인트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은 합니다. 그래도 우선적으로 개파락은 좀 피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, 이후에 수급 들어오면서 돌리나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원전도 뭐 전력망이랑 좀 같은 관점으로 생각을 해둘 것 같아요. 근데 일단은 뭐 뉴스 나왔던 거는 대북,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, 그리고서 뭐 틱톡, 요 정도들은 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. 해가지고, 자, 그래서 일단 트럼프 관련 주들, 그리고 양자는 뉴스가 좀 비슷비슷한데, 일단 3월달에 GTC 2025가 있고, 이르면은 내년 양자 컴퓨터 성능이 슈퍼컴퓨터 좀 뛰어넘을 것이다, 내용들. 그리고 전자기기 효율성 획기적인 개선, 국내 연구진 상온 양자역학 현상 발견했다. 그래서 뭐 점핑, 뭐 양자 퀀텀 점핑인가 뭐 그런 기술 그 현상이라고 하던데, 세계 최초로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. 상온에서 양자역학 현상 발견. 그 전까지는 뭐 이제 극저온 이랬었는데, 상온이라는 키워드가 중요한 건 이제 실생활에서 쓸 수 있냐 없냐죠. 극저온 같은 경우에 인위적으로 그 환경을 만드는 건데, 이제 상온에서 되면은 실상용화 좀 그런 게 이제 포인트로 삼을 수 있다 보니까.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기술에 대해서 엄청 디테일하게 알면은 당연히 좋지만, 그냥 양자에 뭐 이런 뉴스가 있구나, 요걸 통해서 관련 주들을 좀 부각시키냐 정도로 좀 볼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한국첨단소재 같은 경우 전저점 이탈하고 일단은 또 버티는 그런 모습인데, 요 종목이 정말 좋아요. 해가지고
그냥 못 죽는 저점 이탈하고 또 쑥 하고 땡겨 올렸었던 종목이고, 양자 관련해서 첨단 소재, 엑스게이트, 뭐 아톤, KCS, 아유인 플러스 등등 얘네들은 끼가 좋기 때문에 양자 뉴스 있으면은 또 부각을 시킬 수도 있겠죠. 미국 양자 움직임이랑 같이. 그 다음에 3월에 GTC 2025도 있고, 자, 반도체는 일단 이런 뉴스들이 있습니다. 좀 안 좋은 게 겹쳐 있어요. 딥시크 충격이 좀 컸나? 트럼프 엔비디아 반도체 중국 수출 추가 규제 검토하고 있다라는 거. 그리고 미국 상무장관 지명자 반도체법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약속 못한다 해가지고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좀 말할 수 없다. 보조금 규모가 꽤 크죠. 삼성이랑 하이닉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게 있는데, 대신에 뭐 이제 좀 여지는 남겨놨어요. 이게 아직 확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 취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. 네, 일단은 뭐 엔비디아 밀리고 했기 때문에 반도체는 단기적으로 뭐 하락을 하면은 거기서 수급으로 돌리냐, 그거 정도를 좀 볼 것 같습니다. 워낙 강해가지고 하이닉스는 그냥 스트레이트로 엔비디아가 무너지는 거 아니면은 일단은 좀 밀리더라도 일정 구간에 좀 수급 들어오면서 뭐 버티려고 할 거는 같거든요. 얘가 실적도 꽤 괜찮았고. 근데 이제 엔비디아랑 같이 묶어보면 되고, 바이오는 금리 인하를 했으면 좋겠지만 이번에 아쉽게 좀 안 나왔어요. 그래도 뒤에 뭐 좀 개별 재료 있는 종목들의 수급은 좀 이어지는 흐름이죠. 알테오젠 같은 경우 차트 이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쫄쫄쫄쫄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. 특히 얘는 뭐 나올 게 꽤 있어요. 그다음 보로노이, 리가켄바이오 같이 움직이는 애들. 삼천당제약도 차트가 조금은 묘하게 저점은 올리면서 고점은 살짝 깨는 그런 모습이 있고, 그거나 이제 뭐 비만 치료제 등등 수급 들어오거나 뭐 이제 재료 있는 것들. HLB 시리즈는 이제 3월달 3월 20일 전에 FDA 승인 여부가 나오는 텐데, 얘네는 이제 조금 올라온 거는 있습니다. 내가 이제 그 재료에 대해서 여기서 좀 더 튈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. 자, 요거 외에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좀 개별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현대 일렉트릭처럼 그 키워드를 좀 붙였었죠. 뭐 텐베거 이제 보여줄 수도 있다 하면서 스페이스X랑 뭐 나사 뭐 다 잡은 캔코아 해가지고 매출에 대해서 스페이스X 뭐 덕지덕지 우주 관련 기업들을 좀 붙이면서 뉴스를 좀 좋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얘는 좀 지금 이번에 움직인 건 좀 개별 흐름이기는 한데 나머지 테마들이랑 좀 같이 움직이나. 캔코아가 일단 재료는 좀 눈이 갔던 거는 같습니다. 그래서 차트에서는 그래도 뭐 14,000원 구간을 좀 위에서 잘 지키나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, 개별주들이 이제 뭐 조선 쪽 하나오션 실적이 괜찮았죠. 그래가지고 급락했다가 실적 발표 이후에 금요일날 또 이렇게 쑥 올려놨어요. 지금 쌍봉 맞기는 했는데 시간에서도 살짝 있어가지고 얘네가 좀 조정이 나왔으면 했는데 오일선 깨고 또 올려놓는 이런 모습이 있어서 전고점 돌파하나, 그거랑 이제 중공업, 엔진, 현대임스는 2만원 기점으로 좀 잘 버텨주는지, 얘는 또 2월달 초 뭐 메가 기슈 뉴스 붙나, 그거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, 그리고 개별주 중에 이제 뭐 고영, 그 다음에 뭐 GNC 에너지 이런 것들은 좀 개별인 것 같습니다. TA항공도 수급, JP모건이 이틀 연속 좀 샀어요. 얘가 지금 단기갈 지정 예고이기는 한데 경영권 분쟁에 대해서 일단은 뭐 3월 주주총회까지는 계속 좀 지켜볼 그런 종목이지 않나 싶고, 전고점을 일단 돌파하고 그 JP모건 수급이 외국인이 지금 며칠 동안 연속적으로 사고 기타 법인 매도가 좀 나오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뭐 지분 이동으로 나중에 엮일지 그런 것들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거 외에는 이제 뭐 로봇 쪽, 뭐 하이제나레름, 한국무브넥스, 그 다음에 뭐 로보티즈, 레인보우 로보틱스, 이런 것들 위주로 좀 체크를 해볼 것 같고, 워낙 강했죠? 하이제나레름, 얘는 정말 강하더라고요. 해가지고, 로보티즈랑 최근에 좀 끼 좋던 애들이고, 제거는 이제 이후에 트럼프, 뭐, 푸틴, 통화 내용이라던가, 뭐 이제 좀 협상, 테이블, 지금 뭐 젤렌스키랑 뭐, 러시아랑 그, 우크라이나 뭐 계속 뭐 좀 공격적인 언급을 하긴 하는데 이제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. 시장에서는 중요하게 보는 게 트럼프랑 푸틴의 언급이에요. 액션이에요. 그리고 워낙 끼 좋은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재건, 그리고서 뭐 유리기판은 좀 반도체 영향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. 자, 그래서 일단은 뭐 개별주, 그 다음에 저 알리바바랑 뭐 딥시크 관련 주들 일단 좀 정리를 하면 딥시크, 뭐 알리바바, 즉 AI 섹터 분위기겠죠. 그리고 AI 인프라는
악영향을 일단은 부각을 시킬 거는 같은데, 거기서 뒤에 기술적으로 반등, 이제 미국도 공포감으로 밀리고 좀 버티는 것처럼 회복시키는지, 그런 것들, 전력망부터 요거는 일단은 좀 악재로 하락하지 않을까 싶어요. 저도 들고 있습니다. 일부러 안 좋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, 일단은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, 요거랑 이제 뭐 반도체, 엔비디아 하락했기 때문에, 얘네들은 악영향을 좀 받을 것 같은데, 그 이후에 일단은 뭐 수급 들어오면서 이게 뭐 공포감이고 딥시크가 진짜인지 모르니까 뒤에 좀 회복할 수도 있는 포인트는 있지 않을까. 그래서 그건 수급 같이 볼 것 같아요. 그리고 트럼프 쪽에서는 일단은 요번에 나온 거는 틱톡, 그 다음에 대북, 그 다음에 테슬라 통해서 이제 자율주행 쪽, 요렇게 우선 볼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개별주들이 많죠. 그 다음에 시장에서 로봇이랑 양자 테마. 그래서 내일도 조금 다양하게 눈이 가기는 해요. 그래도 일단은 딥시크, 알리바바 요런 관련 주들 먼저 볼 것 같고, 그 다음에 로봇이나 뭐 양자는 그냥 지금 시장에서 무난하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 이런 것들은 심심하면 튀죠. 그 다음에 얘네들은 악재로 밀릴 가능성이 일단 아침에 개파락은 할 것 같은데, 그 이후에 그냥 공포감 개파락 세게 하고서 좀 턴시키나 그런 것들. 그 다음에 트럼프 관련해서는 자율주행 틱톡 대북 이런 것들로 내일 일단 체크를 해볼 것 같습니다. 조금 아쉬운 게 일단 또 금요일이어서 내일도 매매를 일단은 조금 하루 턴 두고서 다음 주에 보는 게 조금 더 좋을 것도 같은데, 일단은 연휴 다들 푹 쉬셨길 바라면서 이 영상 항상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